황기찬과 강세리의 화려한 결혼식. 수많은 하객들 사이로 축복의 박수 소리가 터져 나오려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장 문이 열리고 모두의 시선이 한 곳으로 집중됩니다. 그곳에는 차갑도록 싸늘한 분노를 머금은 강재인이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등장은 순식간에 식장 안의 공기를 얼어붙게 만들었죠. 황기찬과 강세리의 얼굴은 싸늘하게 굳어갔지만 애써 태연한 척하며 상황을 무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인은 단호한 걸음으로 버진 로드를 걸어 단상 앞으로 향했습니다. 그녀의 모든 행동에는 모든 것을 되돌려 놓겠다는 처절한 의지가 서려 있었죠. 마이크를 잡은 제인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식장 전체를 뒤흔들 만큼 강력했습니다. 황기찬 씨, 그리고 한때 내 친구였던 강세리 씨. 당신들의 거짓된 행복을 축하해 줄 생각은 추호도 없습니다. 제인의 시선은 정면으로 황기찬과 강세리를 향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오히려 당신들의 추악한 가면을 벗겨내기 위해, 그리고 YL그룹을 제자리로 돌려놓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오늘 YL그룹 강규철 회장님의 장녀로서, 그리고 YL그룹의 정당한 상속인으로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 앞에서 YL그룹 회장 자리에 도전할 것을 선포합니다. 제인의 폭탄 선언의 식장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하객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고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황기찬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랐고 강세리는 파들파들 떨리는 손으로 드레스 자락만 움켜쥐었죠. 모든 것이 자신의 계획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다고 믿었던 황기찬의 오만했던 야망에 피바람을 동반한 거대한 태풍이 휘몰아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편 그 시각 YL그룹과는 아무런 상관없어 보이는 한 동네의 족발집 앞, 허름한 차림의 노숙자가 위태롭게 대걸레를 붙잡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비틀거렸죠. 바로 그때 옆 치킨집을 찾았던 정호성이 그녀를 발견하고 급히 다가가 부축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정호성의 물음에 노숙자는 고개를 들어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에 쫓기는 듯 불안하게 흔들리고 있었죠. 재빨리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아무도 듣지 못하게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아이고, 남이사 뒤통수가 깨져도 모를 각박한 세상인데 고맙수다. 노숙자는 정호성의 손을 뿌리치듯 급하게 품속에서 꾸깃꾸깃 접힌 작은 쪽지를 꺼내려 했습니다. 그 순간 저 멀리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 두 명이 자신을 지켜보는 듯한 낌새를 느끼고는 더욱 다급해졌습니다. 이거 아주 중요한 물건이요. 내 목숨보다 더 중요한 아니, 이건 꼭 좀 전해주시오. 저자들이 보기 전에 어서. 노숙자는 거의 속삭이듯 말하며 쪽지를 정호성의 손에 억지로 쥐어주려 했습니다. 정호성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지만 노숙자의 절박한 표정과 알 수 없는 위협감에 일단 쪽지를 받아들었습니다. 과연 이 불길한 만남은 무엇을 암시하는 걸까요? 제인의 선전포고와 함께 또 다른 폭풍의 눈이 조용히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의 앞날에, 그리고 YL그룹 전체에 예측할 수 없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강재인의 회장 출마 선언은 그야말로 핵폭탄급 파장을 몰고 왔습니다. 황기찬과 강세리는 제인의 예상치 못한 반격에 치를 떨며 복수를 다짐했죠. 그들의 결혼식은 한순간에 엉망진창이 되었고 YL그룹 후계 구도는 안개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황기찬은 제인을 사회적으로 완전히 매장시키기 위해 더욱 악랄하고 치밀한 계략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그는 과거 제인이 정신병원에 입원했던 기록을 언론에 흘리고 가짜 증인까지 내세워 제인이 심각한 망상과 의부증 증세를 보이는 불안정한 인물이라고 여론을 조작하려 합니다. 강재인은 YL그룹을 경영할 자격이 없습니다. 회사를 그런 위험한 인물에게 맡길 순 없어요. 황기찬의 시커먼 속셈은 단 하나. YL그룹 주주들과 대중들의 머릿속에 강재인은 위험하다는 낙인을 깊숙이 새겨 넣으려는 것이었습니다. 강세리 역시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오랜 친구이자 황기찬의 형수인 도유경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마치 걱정이라도 하는 듯 교묘하게 말을 흘렸죠. 형님, 참 닥터 김도윤 씨 말이에요. 요즘 강재인이랑 자주 만나는 것 같던데 혹시 두 사람 무슨 관계라도 있는 걸까요? 듣자 하니 정신병원에서 제인이를 탈출시킨 사람도 김도윤 씨라던데요. 강세리의 말에 도유경은 얼굴이 굳어지며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 라고 쏘아붙였지만 그녀의 눈빛은 이미 혼란과 의심으로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강세리는 속으로 회심의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마치 우연히 찍힌 것처럼 보이는 제인과 김도윤이 다정하게 대화하는 듯한 사진 한 장을 도유경에게 슬쩍 보여주기까지 합니다. 물론 그 사진은 악의적으로 편집되었거나
특정 순간만 부각된 것이었죠. 이런 사진까지 돌던데 형님은 아셔야 할 것 같아서요. 도유경은 그 사진을 보고 더욱 신란해하며 결국 제인에게 전화를 걸어 김도윤과의 관계에 대해 따져 묻기에 이릅니다. 당연히 제인은 황당해하며 사실무근임을 밝히지만 이미 둘 사이에는 작은 오해의 벽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강세리의 이간질은 제인의 조력자를 차단하고 황기찬의 질투심을 유발해 그를 자신에게 더욱 의존하게 만들려는 계산된 행동이었습니다. 한편 강제인은 자신을 도와줄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르는 엄마 최자영을 만나기 위해 구치소로 향했습니다. 초췌한 모습의 최자영은 처음에는 딸을 냉담하게 대했지만 제인으로부터 황기찬의 파렴치한 만행과 YL그룹의 위태로운 상황, 그리고 하나뿐인 손주은호에 대한 애끓는 이야기를 전해 듣고는 눈빛이 매섭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인아, 정신 똑똑히 차려야 한다. 지금부터는 아무도 믿어서는 안 돼. 특히 내 동생 승우, 그놈이 요즘 이상한 소리를 하고 다닌다는 말 못 들었느냐? 회사는 전부 제 것이 될 거다라고 떠들고 다닌다더라. 검은 머리 짐승은 이래서 거두는 게 아니었는데. 최자영의 목소리에는 강승우에 대한 깊은 불신과 경고가 담겨 있었습니다. 제인은 엄마의 말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과거 오빠의 결혼식장에서 철없이 굴었던 승우의 모습, 그리고 언젠가 농담처럼 누나 회사 그거 다 내 거 되면 좋겠다라고 웃었던 기억들이 스쳐 지나가며 불안감이 엄습했습니다. 설마 동생 승우까지 자신을 배신하려는 걸까요? 최자영은 황기찬에 대한 증오와는 또 다른, 어쩌면 더 깊은 배신감을 느끼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제인에게 황기찬과의 싸움에서 강승우가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도 있음을 강력히 경고하며 알 수 없는 불안감을 증폭시켰습니다. 그 시각 정호성은 노숙자가 건넨 쪽지를 들고 약속 장소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쪽지에는 YL그룹 내부 고발, 황기찬 비리 자료, 오늘 밤 10시 한강공원 X다리 밑에서 접선이라는 충격적인 내용이 적혀 있었죠. 하지만 정호성이 다리 밑에 도착했을 때 그를 기다린 것은 약속된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갑자기 나타난 의문의 괴한 두 명이 정호성을 덮치려 한 것입니다. 치열한 몸싸움 끝에 정호성은 간신히 쪽지를 지켜냈지만 괴한들은 그의 얼굴을 똑똑히 확인하고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노숙자의 비밀스러운 움직임이 벌써 황기찬의 귀에 들어간 것일까요?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칠흑 같은 어둠 속 제인의 앞날은 더욱 가시밭길을 예고하고 있었습니다. 황기찬의 악랄한 계략과 강세리의 교묘한 이간질, 그리고 엄마 최자영마저 믿지 못하게 된 동생 강승우에 대한 경고까지. 강제인은 그야말로 사면초가에 놓인 듯 보였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모든 것이 거대한 어둠처럼 느껴졌고 한 줄기 빛조차 보이지 않는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하지만 강제인은 주저앉지 않았습니다. 아니, 주저앉을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이 모든 고난이 그녀 안에 숨겨져 있던 도끼를 더욱 강하게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YL그룹 회장 선임을 위한 주주총회 당일, 살얼음판 같은 긴장감이 회의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황기찬은 이미 승리를 예감한 듯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었고 대부분의 주주들은 그의 편에 선 것처럼 보였습니다. 강제인은 홀로 외로운 싸움을 벌여야 하는 듯 절박한 심정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었죠. 모두가 황기찬의 압승을 예상하던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장 문이 열리고 예상치 못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로 지난밤 괴한들의 습격을 받았던 정호성이었죠. 다행히 큰 부상은 피했지만 그의 얼굴엔 긴장감이 역력했습니다. 그의 손에는 일부에서 노숙자가 건넸던 그 꾸깃꾸깃한 쪽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정호성은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리러 왔습니다. 이것은 황기찬 이사님의 어머님이신 노숙자 여사께서 제게 전달한 물건입니다. 여기에는 황기찬 이사님의 정호성이 쪽지의 내용을 막 읽으려 하자 황기찬 측 경호원들이 갑자기 그에게 달려들어 쪽지를 빼앗으려 하며 물리력을 행사하려 합니다. 회의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될 뻔했지만 다른 주주들의 제지로 잠시 소강 상태가 됩니다. 바로 그 타이밍에 강세리가 갑자기 소리치며 일어섭니다. 잠깐만요. 저건 저희 어머니가 강제인 씨의 사주를 받고 황기찬 씨를 모함하기 위해 조작한 겁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 강제인 씨에게 약점을 잡혀 협박당하고 계세요. 강세리의 갑작스러운 폭로에 회의장은 또다시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노숙자가 강제인에게 협박을 당하고 있다니 이게 대체 무슨 소리일까요? 황기찬마저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강세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자신이 마치 피해자인 것처럼 연기하며 상황을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황기찬의 약점이 담긴 증거를 막는 동시에
노숙자와 죄인 사이를 이간질하고 자신은 이 모든 상황과 무관한 척 빠져나가려는 속셈이었던 것이죠. 바로 그때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동안 침묵을 지키던 당승우가 자리에서 일어나 발언대에 선 것입니다. 그의 표정은 이전의 철없는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지금 강세리 씨의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저희 어머니 최자영 관장님께서도 제게 경고하셨습니다. 황기찬 이사와 강세리 두 사람의 추악한 관계와 YL그룹을 삼키려는 검은 속셈에 대해 모든 증거를 가지고 계시다고요. 그리고 그 증거의 일부가 바로 이것입니다. 강승우는 준비해 온 USB를 높이 들어 보였습니다. 그가 USB를 단상 위 노트북에 연결하자 스크린에는 황기찬과 강세리가 은밀한 장소에서 만나 YL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추가, 조작을 모의하는 듯한 대화가 담긴 녹취 파일의 파형이 나타나고 곧이어 그들의 목소리가 회의장에 울려 퍼지기 시작합니다. 음성 이 돈만 처리하면 YL은 우리 거야. 강재인은 어떻게 처리할 건데? 확실하게 끝내야지. 최자영이 아들 승우를 믿지 못하고 경고했지만 사실 승우는 엄마의 방식과는 다르게 자신만의 방법으로 황기찬과 강세리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최자영의 경고는 승우를 자극하여 그가 더욱 치밀하게 움직이도록 만든 계기가 되었을지도 모릅니다. 황기찬과 강세리는 사색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황기찬은 이내 평정심을 되찾고 모든 것이 조작이라고 발악하기 시작합니다. 주주총회는 그야말로 진실과 거짓이 뒤엉킨 진흙탕 싸움으로 번져갔지만 대세는 이미 강재인에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결국 황기찬은 회장 선임 투표에서 예상 밖의 참패를 당하게 됩니다. 주주총회가 끝나고 텅 빈 회의실. 황기찬은 분에 못 이겨 의자를 집어던지며 포효합니다. 강세리는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말합니다. 당신, 이대로 끝낼 생각은 아니겠지? 아직 우리에겐 다른 카드가 남아있잖아. 황기찬의 눈빛은 더욱 섬뜩한 분노로 이글거렸고 강세리 역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더욱 악랄한 본색을 드러낼 준비를 합니다. 강재인은 힘겹게 첫 번째 승리를 거머쥐었지만 이것은 더 크고 위험한 싸움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에 불과했습니다. 과연 강재인은 황기찬과 강세리의 검은 야욕을 완전히 꺾고 YL그룹을 되찾을 수 있을까요? 노숙자가 정우성에게 전달하려 했던 쪽지의 진짜 내용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강세리가 말한 다른 카드란 대체 무엇일까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폭풍 같은 전개가 다음 이야기를 더욱 궁금하게 만듭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함께 예측해 주세요.